8,000원을 내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준대요. 쓸 수 있는 곳도 다양해서 안 살 이유가 없죠. 주식해도 20% 수익률을 내기 어려운데 이건 그냥 결제만 해두면 20%의 이익을 보는 거니까요. 어때요? 아주 기가 막힌 재테크 수단이죠? 그런데 여기에 혹해서 포인트를 대량으로 구매했던 사람들이 아연실색해 포인트 회사로 달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머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머지 포인트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음식점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머지 포인트 운영사가 지난 11일 음식점을 제외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더 이상 포인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려고 머지 포인트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머지 포인트를 사용할 이유가 사실상 사라진 거죠.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포인트의 90%를 환불해준다고 밝혔는데요. 이쯤 되면 좀 불안해지죠. 포인트가 사용처가 거의 없는 데이터 조각이 되어버린 데다가 환불도 90%만 해준다? 거기다가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가 어플에 몰리자 어플은 먹통이 되고 다시 접속이 될 때마다 몇 없는 사용처가 계속 줄어요. 그러니 이용자들이 머지 포인트 본사로 뛰기 시작한 거죠. 환불을 해달라고요. 그런데 웬걸 본사에 직원은 없고 화난 이용자들만 가득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잘 운영되던 포인트가 갑자기 문제에 휩싸인 게 좀 의아하죠?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유통 스타트업인 머지 포인트가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으려고 하던 중 벤처 캐피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합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건지 금융감독원의 확인이 필요해. 그래서 머지 포인트가 열심히 포인트를 팔고 여러 상품을 출시한 지 3년 만에 금융감독원이 머지 포인트를 체크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웬걸? 금감원이 확인을 해보니 머지 포인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2개 업종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상품권을 판매하는 업체는 전자금융업으로 업종을 등록해야 하는데 머지 포인트는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게다가 머지 포인트 구매에 상한이 없었던 것도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금감원은 머지 포인트에 시정 요구를 했고 머지 포인트 측은 그럼 대형마트랑 편의점 빼고 음식점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라고 대응한 거죠. 그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낀 가맹업점들이 줄줄이 빠져나가게 된 거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 나니 머릿속에 의문이 하나 들죠. 3년 동안 100만 명이나 머지 포인트를 쓸 동안 금감원은 대체 뭘 했지? 금감원 측은 관련 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관리 감독을 할 권한 또한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유사 업체까지 모두 관리할 역량이 안 된다는 말과 함께요. 금감원의 책임은 막론하고 머지 포인트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폰지 사기냐 아니냐예요. 머지 포인트를 기존 상품권 업체의 수익 구조에 대입해서 보면 사용자는 머지 포인트 결제를 통해 20%의 이득을 보고 가맹처는 5%의 손해를 감수하고 판촉 효과를 얻는 반면 머지 포인트 측엔 이에 따르는 15%의 손해만 남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이 손해를 메꿀 수 있는 수익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머지 포인트에는 이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15%의 손해뿐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충당해야 할 텐데 머지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건지 의문이긴 하죠. 그러니 이용자들의 신규 결제 수익으로 이 손해를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폰지 사기인 거 아니냐고요? 권남희 대표는 해당 적자는 계획된 적자라고 해명하고 나섰어요.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품권 발행업이 궁극적인 사업 목표가 아니고 마진을 포기하고 마케팅 광고비와 신규 고객 획득 비용을 바우처 할인 비용으로 집중시켜 5에서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죠. 그러니까 머지 포인트의 최종 목표는 머지페이, 즉 구독 경제를 중심으로 한 멤버십 플랫폼 구축이고 지금 현 사태는 무리해서 초기 마케팅을 한 것일 뿐 폰지 사기로 한탕치고 빠지려는 생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해명을 마냥 믿기엔 의구심이 드는 구석이 많아요. 아직 환불이 극히 소수에게만 진행된 상태라 보여주기 식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 사태 발생 직전에 대량 할인 판매와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점, 아직도 금감원의 재무제표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래요. 결국 현재 금융당국은 머지 포인트에 대해 검경 수사를 의뢰한 상태예요. 머지 포인트 사태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이번 편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신다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안녕!